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일정들, 이벤트들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이슈 캘린더로 이 시간 먼저 문을 열겠는데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먼저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일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11월 11일 오늘부터 지상파 3D 입체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SABC가 처음으로 이제 입체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3D TV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급으로 3D 컨텐츠 시청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LG전자가 G플렉스 를 국내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통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LG화학이 개발한 커브드 배터리가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도 12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핵심 4대 과제, 동북아 안정, 그리고 한러 관계 발전 방향, 실질 협력 방안 등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신재생 에너지 표준과 관련해서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라는 내용들, 또 언론을 통해서 산업부 주관으로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4일부터 17일까지는 국제 게임 전시회 G스타 2013 행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15일에는 소니의 차세대 게임기죠. 플레이스테이션 4가 북미부터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출시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또 미리 소개를 해드렸죠. G스타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G스타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면서 지난해와 달라진 올해 주목할 점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G스타 하면 게임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게임 쇼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리게 되는데 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9년째를 맡고 있는데 30만 명 규모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는 상당히 그 아시아 대표의 게임 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최근 게임 업계의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규제 이슈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셧다운제라든지 게임 중독법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사실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 스마트 디바이스는 충분히 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과 함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가 좀 상대적으로 뜸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스타 행사가 이 온라인 게임 중심의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그 행사와 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B2C와 B2B가 있겠는데요. 이 B2C 소비자 직접 만나는 B2C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전시관이 1,385개 부스에서 올해 1,235개 부스, 그러니까 10%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이 G스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업계 분위기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위메이드, M게임, 네오이즈 게임즈 이 업체들이 사실 대형 온라인 게임 업체들인데 이번에 행사에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넥슨하고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참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리자드, 워크게이밍 그리고 닌텐도 이런 해외 게임사들은 부스를 열 예정입니다. 이 B2B 쪽 같은 경우는 B2C랑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726개 부스에서 올해는 1,026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 네오이즈 게임즈, 카카오,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게임빌과 컴투스 등의 이 국내 대표적인 게임 회사, 그리고 텐센트, 그리고 유비소프트, 창유닷컴, 세가 이런 업체들, 해외 업체들도 부스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스타 투자 마켓, 사실상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느냐도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상당히 대폭 확대가 돼서 이 40여 명 이상의 투자자 그리고 퍼블리셔가 50여 개 이상의 중소개발사 이런 그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스타 201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 업황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뭐 4대 중독법 제정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스타 2013의 개최가 어느 정도 좀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어떤 그 게임 업체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일종의 이번 참가를 안 한 것도 대표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보이콧 형태가 아닌가 그러겠네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름대로 좀 게임 업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장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만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관련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온라인 게임 위주의 행사이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NC소프트,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와 같은 업체들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좀 업체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업체가 될까요? NC소프트를 일단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와 내년 또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월 29일 지난달이죠. 10월 29일부터 중국 블레이드 앤 소울 계정 보류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계정 보류 테스트 하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오픈 베타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판매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유저 수에 있어서는 접속에 제한을 좀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상용화다, 제한적인 상용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매출도 4분기부터 빠르면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그 계정 보류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은 이제 반응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라든지 아이템 판매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게임이 흥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중국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은 이 시장 포화에 대한 논란도 많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이 중국 시장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근에 좀 화두인데, 이 게임들이 상대적으로 이 경쟁사의 게임 점유율을 좀 침해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계정 보류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계정 보류 테스트 이후에 중국 내에서의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 그 상위권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를 일단 기대감의 면에서는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텐센트입니다. 바로 이 퍼블리싱을 맡고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이 중국 내에서 5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 PC방 사용 시간 기준 상위 5개 게임을 보시면 중국에서 모두 텐센트에서 이 퍼블리싱한 게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싱 능력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뿐만 아니라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에 2014년도 내년 들어서는 1분기에 길드워 2의 또 중국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신작입니다. 와일드스타라는 신작 지금 개발 중인데 북미와 유럽 지역의 상용화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내년 중에 이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해외 지역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NC소프트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이고 견조한 주가 촉매가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스케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차트 흐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지금 20만 원대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9월 25일에 4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일단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꾸준히 지금 반등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장기간의 이런 하락 추세대를 이미 벗어난 시점, 이제 추세의 변화를 나타내어주고 있는 지금 시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텐센트가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글로벌 게임 업계 그룹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펀더멘털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NC소프트 비교를 보면 거기 뒤지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피어 그룹 해외 경쟁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리고 2014년도에 이 EPS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5배 정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 밴드 하단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PER이 3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룹 평균 내만 보더라도 20배 정도니까 15배 내년에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디스카운트가 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12년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하락 추세를 이어져 왔다라고 하면 최근엔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서 소개드렸던 투자 포인트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글로벌 피어 한 20배 정도 평균이니까 이 글로벌 해외 경쟁사 그룹의 PR 평균 되는 20배 정도 수준 따져보니까 한 27에서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꾸준히 좀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NC소프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지스타 201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면서 게임주 내에서도 NC소프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 올 초 대비해서 보자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자면은 하락 추세를 갓 벗어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